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아직은 겨울인데 겨울 아닌 겨울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꽃샘추위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이 무려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좀처럼 이 두터운 겨울 외투를 벗어던지지 못하게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봄이 왔구나 싶으면 찬바람이 또 쌩하고 불고요. 2010선까지 넘나들었던 코스피는 오늘 1980선대 후반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하락장 쪽에서는 조정장 속에서는 또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종목들 엄선해서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5인의 멘토들이 종목 세일즈와 함께 하는데요. 매일 한 분씩 단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멘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토 공개합니다.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 함께합니다. 종목 세일즈 화요일의 남자입니다. 오현진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코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우량한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검증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투자 기간이 너무 길면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모멘텀에 맞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조금 갈 수 있지만, 좀 펀더멘털 상으로는 튼튼한 종목, 이 두 가지를 좀 조율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지나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오늘 0.2% 정도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어제도 1% 넘게, 오늘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양증시 분위기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소폭 돌아서기는 했지만 선물은 또 팔고 있고요. 목요일엔 쿼드러플 위칭데이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밀리는 것은 이제 외국인은 소폭이 좀 사주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투심 중심의 찰실한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코스피 2000선에서는 항상 학습 효과 2에서 지수가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투심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지수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조금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 지수 부담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큰 흐름에서 보자면 22의 QE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 중국도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일본까지 올라올 때 국내 증시는 안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 열어뒀을 때 3월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우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도 완만한 상승 정도는 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여건은 좋아진 상황이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주초반 조금 밀리는 경향이 통상적으로 있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하기 전인데요. 이런 시장 흔들림에 크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인가요? 시장에 사실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네. 시점에서 좀 저평가가 돼 있고 길게 끌고 나가도 무리가 없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세일즈 종목입니다. 롯데그룹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기둥이죠. 롯데쇼핑 들고 오셨네요. 네, 그동안 대형 유통주들 하면요. 워낙 이 소비 경기에 동행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부진해서 이 투자자들을 애먹이게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롯데쇼핑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가가 최근 조금 반등해주면서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했나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대형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반등은 아니겠지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유동성 유입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레벨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거시적인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롯데쇼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네.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그동안 낙폭이 과했었던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동종업계인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쇼핑도 그걸 따라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낙폭과대 대형 종목군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역시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4분기보다 좋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크게 네.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외국인 유동성 유입에 의한 제한적인 반등만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쇼핑도 외국인 매수에 의한 제한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 유통주이기 때문에 역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뭐 세월호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올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소비 심리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롯데쇼핑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 그 전에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나을 가능성, 기저효과는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기저효과를 뛰어넘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제한적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적 기대해봐도 좋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다, 뭐 요 정도고요. 그만큼. 네, 그래서 네. 구체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아울렛을 뽑고 싶어요. 네. 올해에도 역시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부분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긴 조금 어렵지만 아울렛 같은 경우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쇼핑몰 가시면 백화점에는 사람이 이제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아울렛은 달라요. 아울렛은 평일에 가든 주말에 가든 저도 이제 가끔 가긴 하거든요. 네. 가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만큼의 네.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공격적인 아울렛 출점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 거의 명품을 파는 곳이 이제 급속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좀 세서 한 2, 30만 원만 싸게 팔아도 매출이 크게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아울렛에서 프리미엄 식품관들이 큰 영업 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작은 사치라고 하죠. 먹는 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비싼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뭐 립스틱에 고급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작은 사치와 연관이 되는데 아울렛에서 비싼 음식을 팔므로써 이제 한 번 한 끼는 그래도 고급스럽게 먹고자 하는 수요까지 좀 끌어들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분법 효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롯데 쇼핑은 롯데 하이마트의 지분을 약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의 실적이 좋아지면 롯데 쇼핑의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었던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고 인력 구조 조정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부분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좀 네.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롯데 하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거의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롯데 쇼핑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축된 소비 심리가 유통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축된 소비 심리 속에서 그래도 아울렛과 그리고 뭐였죠? 프리미엄 아울렛과 그리고 쇼핑몰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모습, 실적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게시판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롯데쇼핑에 영향이 있을지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롯데라는 이름부터가 들어가 있고 투자도 어느 정도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약 부지 수익의 한 25%, 그러니까 15%에서 한 25%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
그 제2롯데월드가 장사가 잘 되면 롯데쇼핑도 당연히 그에 따른 부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어느 정도의 임대료 수익도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롯데쇼핑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5%도 안 돼요. 나중에 제2롯데월드가 뭐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활성화되거나 이렇다면 롯데쇼핑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은 마트와 이제 백화점이 거의 중점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의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외 부분에서의 적자도 축소되는 시점이 와야 하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느 정도 개선의 기대는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해외 적자는 올해도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로 양적 성장 그러니까 지점을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확장을 시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올해에도 적자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5년부터는 적자가 분명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뭐 2018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자 추세가 멈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신규 출점도 거의 자제하고 있어요. 기존의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따른 중국 매출 확대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들의 거의 뭐 6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인구가 쓰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방문 횟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이제 롯데 쇼핑 그 안에 입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요즘에는 그 대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약간은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올해 중반이든 뭐 올해 후반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언젠가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순환출자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롯데그룹의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상 비상장 회사인 호텔 롯데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의 고리를 5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 때 호텔 롯데와 바로 이 롯데쇼핑을 합병시켜서 지주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롯데쇼핑이 그동안은 없었던 지주회사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언제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처럼 언제든지 좀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KCNC나 현대글로비스처럼 이렇게 지배구조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롯데쇼핑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그룹의 또 핵심으로 이제 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모직이죠. 그것처럼 역시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이 그런 지주회사의 정점으로 설 가능성도 여전히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새 신동빈 회장의 행보를 보면은요, 탈유통화하려는,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롯데그룹이 KT렌탈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 평가액도 7천억 원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1조 원 정도의 큰 베팅을 했더라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너지 효과 쪽에 누님끼리 가게 마련이지만 그보다는 인수자금 분담 규모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쇄되지 않을까. 이 점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뭐 좋은 기업은 맞는데 좋은 기업을 너무 비싸게 사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7천억 이상에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 금액을 롯데쇼핑이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 롯데와 이제 같이 이제 인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그에 따른 분담액만 내면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올 나온 이슈를 보니까 KT렌탈 인수의 최종
계약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계약 같은 경우 실사 진행 후에 될 것이다. 사실상 KT렌탈이 이 롯데그룹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100% 확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T렌탈과 롯데쇼핑의 시너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이제 뭐 렌트카 업체를 뭐 인수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KT렌탈 자체의 가치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그리고 국내 렌터카 시장 자체가 꾸준한 우상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를 또 소유하지 않고 또 빌려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네, 사업자분들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으로 그냥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자동차를 빌려서 타세요. 그래서 뭐 신문 광고에 많이 나와요. 3년 리스 후에 뭐 반납하는 조건으로 뭐 월 40만 원이면 나도 외제차를 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렌터카의 고성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롯데쇼핑은 실질적으로 약 1,000억 원의 자금만 투입을 하고요. 그 이외의 자금은 은행권에서 KT렌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이 좀 저금리 추세죠. 그래서 빌리는 데 따른 이자 비용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 롯데그룹이 공격적인 M&A 행보를 지금 지속하려는 맞아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대 거의 뭐 7조 원까지 쏟아붓겠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 사상 최대 투자 금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M&A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 보시면은 국민연금과 파트너십 펀드를 결성을 하면서 글로벌 M&A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KT렌탈이 지금 딱 생각하기엔 유통과 크게 연관이 없잖아요. 이 말은 앞으로 유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성장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글로벌 어떤 업체를 M&A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역시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되 성장성이 있는, 마치 KT렌탈처럼 이런 업체를 인수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롯데쇼핑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뒤에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통시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짜잔! 화면에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뭐 한 2조 28조 정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롯데쇼핑이 뭐 그렇게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네.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작년까지는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특히 당기순이익이 거의 5천억 원대까지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7천억 원까지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증권사 예측은 약간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매출을 열어보면 네.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개선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가라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에서 크게 반등하지 않아도 소폭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실적이 그렇게 크게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보시면은 그 요커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에 가시면 이제 중국인들이 뭐 그렇죠. 굉장히 많죠.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뭐 네.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롯데백화점 본점을 한 5일 전에 한번 네.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보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출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비싼 상품들이 이제 쉽게 구매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 중국어를 못하면 백화점에서 근무하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인가요? 그게 사실 제가 명동을 가서 그런데 네. 다른 데는 아니겠죠.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 직원분들이 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시고 그런 네. 모습들이 실제로 나오고, 앞으로도 중국인 관광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롯데마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분명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실적 같은 경우 큰 폭은 아니어도 개선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큰 폭의 개선은 아니겠지만 물론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은 기대보다 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 조금 열어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 하락 추세를 아직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시점에서는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약간 선취매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작년 내내 롯데쇼핑을 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도 매수하는 흐름이 꺾이지 않았어요. 거의 한 번도 안 꺾이고 담고 있다라는 거. 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롯데쇼핑을 약간 가치주적인 관점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 대형 유통주 보시면 PBR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최저가를 찍었었던 가격이 23만 500원입니다. 현재가가 24만 8,500원인데, 그래서 웬만해서는 23만 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 일은 딱히 없지 것이다.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관의 매수만 이제 돌아준다면 빠른 반등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관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관 수급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외국인의 수급만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현대백화점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세가 요즘에 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롯데쇼핑도 언제든지 현대백화점과 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롯데하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지분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최근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의 지분 60%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분 가치적인 모멘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가격 전략도 뭐 말씀드릴까요?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네. 롯데쇼핑은 지금이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사실 롯데쇼핑은 시간을 좀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대형 네, 유통주라는 게 중장기적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크게 급등하는 경우는 뭐 현대백화점처럼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는 한데, 현재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적어도 이제 몇 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시는 분,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약 2, 3개월까지는 투자 기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매수가는 2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4만 원대 내려왔죠. 8,500원입니다. 네. 뭐 현재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네. 부근이든 25만 원 부근이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가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시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28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보다는 조금 짧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짧은 이유가 네.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동성 효과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모멘텀, 네. 그래서 실적 개선이 구체적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28만 원까지만 노리고, 아마 28만 원을 상향 돌파할 때쯤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을 때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점만 놓고 보자면 28만 원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긴 어렵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28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23만 원은 이전에 있었던 저점인 예. 23만 500원을 하향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땐 웬만해선 이탈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을 이탈하면 신저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매도하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3만 원은 웬만해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전략이니까요. 손절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거품 없이 깔끔하게 소개해 주신 롯데쇼핑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의 종목 세일즈 종목은 바로 롯데쇼핑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25만 원, 목표 가격은 28만 원 제시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23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의 남자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수익률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